이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5번은요, 건축에 관한 해설이에요. 건축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도로는요, 광화문 글과 연관지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보면서 그 이야기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를로 퐁티에 관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메를로 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세계에 대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를 비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를 비판한다. 근데 여러분들 독서 지문을 볼 때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는요, A와 B라는 견해를 둘 다 소개해놓고 이걸 두 개 까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타입 1. 두 번째 타입은요, A와 B를 까다가 중간에 그래서 너희 둘 다 잘못됐으므로 C가 나왔다. 이게 두 번째 타입이에요. 이런 두 개 유형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런 거 참고하면요, 나중에 글을 이해할 때 되게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건 막내니까 적당히 이해하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래서는요, 두 번째입니다. 너희 둘 다 잘못됐어. 그러니까 C가 맞아. 이게 이런 유형인데요. 여기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비판하는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의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경험주의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경험주의는요, 우리의 의식과 별개로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나라는 세계가 있는데 요 세계와는 별개로 온전한 나로 떨어져 있는 세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주의는요, 세계가 우리 의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 안에 이 안에 세계가 있다.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언니 오빠들 지금 듣고 있잖아. 조용히 해. 알겠어. 이 안에 있다는 게 지성주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를로 퐁티라는 것은요, 근데 메를로 퐁티는 경험주의 너네도 잘못됐고 지성주의 너네도 잘못됐어라고 하는 것이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이 현상학이라는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 두 개의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현상학의 관점에서 본 현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상의 의미는요, 여기 있습니다. 현상의 의미는요, 현상의 의미는 네, 여기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딸이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네, 첫째가 전화가 왔습니다. 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상학적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럼 네가 생각하는 공간이란 것은 대체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공간이라는 것은요, 항상 의미가 있는 공간이고 우리의 지각 활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우리의 활동이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중에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나처럼 미국의 밑자에도 못 가본 근처에는 괌에도 못 가본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이거예요. 야, 미국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거기에 가서 미국의 냄새를 맡고 미국이란 나라의 촉각과 시각과 후각을 통해서 네가 감각한 것 그것만 미국이야.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은 그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 뭐다? 네가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냄새를 맡고 무엇을 보고 네가 직접 경험한 것만이 미국이다. 라는 것이 이 메릴로 퐁티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드라마 더 글로리 같은 거는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난 그 드라마 안 봤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의 경험과 연관을 지을 수 있고 자기의 삶과 비교해 가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사람이 어떤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경험을 해서 그것을 해석한 것 그것이 네 삶 속으로 들어와야지 진짜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의 그 공간에 대한 견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아무튼 그리고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건축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유하니 팔라스마라는 사람과 스티븐 홀이라는 사람이 메를로 퐁티의 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메를로 퐁티의 영향을 받아서
건축을 한 것이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적절하고요. 유한히 팔라스마의 건축에 사용된 건축 재료는 무엇인가? 여기 있습니다. 목재나 돌을 선호하고 있다. 여기 유한히 팔라스마라는 사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현상학에서 현상학적 의미를 발생시키는 동력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상학적 동기를 발생시키는 동기는요, 여기 있습니다. 현상학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동력은 인간의 몸에 축적된 삶의 체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적절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몇 번이고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수능 특강이라는 것은요,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거의 많이 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거의 정리하는 단계에서 보는 교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문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한 가지 목표만 가집시다. 1번은 무조건 맞춘다. 1번은 절대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1번은 위에 있는 지문들만 자세하게 읽으면은 OX로 답이 있다 없다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목표 하나만 가집시다. 1번은 맞추겠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차별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A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A입니다. 네, A는요,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를 비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를 비판한 이유, 그러니까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이 왜 비판하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요, 이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는요, 이 둘이 대립된 세계관인데 둘이 서로 원수예요. 근데 딱 하나만 공통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원수인데 딱 하나는 둘 다 인정하고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뭐냐? 기하학적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라는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기하학적 공간이라는 것이 이 글에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아파트가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있다는 것. 이러니까 이 객관적인 공간이 실제로 있다는 것. 이 공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공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가 직접 경험하거나 느껴보지 못하면 그 공간에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도서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이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는요. 도서관 그 자체가 중요하다.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데 메를로 퐁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가보지 못한 도서관이 있어 본들 뭐 할래? 그 도서관이 있다 치자. 너 근데 도서관 한 번도 안 가봤지? 그러면 그 공간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게 메를러 퐁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를러 퐁티는요. 기하학적인 공간, 도서관이라는 사각형인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중요하다고 봤는데 메를러 퐁티는 야, 너 도서관 안 가봤으면 도서관에서 말을 하지 마. 도서관에 있어봤자 뭐해? 네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도서관 얘기해봤자 그게 네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보는 것이 메를로 퐁티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하학적 공간을 유일한 실제 공간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공간론을 부정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하학적 공간,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 세모 혹은 어떤 모양의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유일한 실제 공간이라는 것은 네가 지각하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느끼는 것, 실제로 체험해보는 그런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메를로 퐁티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이고요. 기억과 디귿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경험주의일 거고 은수 얘기해라. 네. 기억은 방금은 둘째 아들이 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기억은 경험주의였을 거고 니은은 지성주의 그리고 디귿이 메를로 퐁티에 관한 이야기였을 건데요.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보면 되는 건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이 공간으로부터 독립적인 질서를 지님을 인정한다. 기억은 맞아요. 기억은 맞는데 경험주의는요. 인간과 상관없이 공간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데 지성주의자는요. 공간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데 니은은 틀린 얘기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공간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인데요. 요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요.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서 메를로 퐁티라는 것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이미 느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미리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디귿은 아니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끄러. 기역과 니은은 달리 물리적인 공간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요, 기억은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세계는 그 세계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것도 기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디귿과 달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이 인정하죠. 경험주의에서는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고요. 디귿은 기억과 달리 신화적인 공간도 실제하는 공간으로 인정한다. 신화적인 공간도 실제하는 공간으로 인정한다라고 보는 것은 여기 있죠. 신성한 장소로 보는 신화적인 공간이나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공간도 실제 공간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멜로 퐁티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던 건축가인 이 두 사람을 통해 출현한 리얼의 작업입니다. 네, 여기 보면요. 유하니 팔라스마는요. 건축 재료의 물성, 그러니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고려해서 다양한 질감과 분위기의 공간을 창출하려고 했습니다. 네, 적절하네요. 이거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티븐 홀이라는 사람은요, 물을 재료로 사용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하니 팔라스마는요, 목재나 돌을 선호해서 목재나 돌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분위기를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려고 애쓴다. 적절한 것은 1번이고요. 네, 거주자의 시각적인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이거 극혐이에요. 여기서는요. 왜냐하면요, 여기 나오는데 시각적인 산뜻함만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거부한다. 시각적으로 예쁘기만 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훌륭한 건축 모델을 얘기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산뜻함이 구현되는 공간에 외도쳐간다. 예, 외부 도색, 그러니까 이런 외부 건물의 색깔을 통해서 시각적인 산뜻함을 추구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기하학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것, 기하학적인 공간을 이런 거는요, 전통적인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통적인 공간론에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이고요. 스티븐 홀과 안도 다다오라는 보기에 나오는 사람이 공통점을 추론한 것입니다.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은요, 빛과 물 등의 자연 요소를 활용하여 지각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의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건축 공간을 추구하는 것. 네, 빛과 물과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걸 통해서 정서적인 공간을 만든다. 마찬가지로요, 스티븐 홀이라는 사람도요, 빛과 그리고 물 같은 자연 요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각을 활성화시키는 것, 예, 지각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틈새 영역을 마련하여, 예, 틈새 영역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요, 작은 틈새 영역을 마련해서 그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공간이 다르게 인식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 공간의 다양성과 변화를 드러낸다. 해가 아침에 있을 때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다르고 점심 때, 저녁 때 들어오는 해의 방향에 따라서 빛의 변화가 다른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간의 다양성과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리적인 요소의 비가시적인 요소, 비가시적이라는 인비저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태양의 광선은 눈에 보이지만 그것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뭐 시멘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재라든지 이런 거는 물리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네, 이 빛은 시간과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도 역시 인비저블 비가시적인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비가시적인 자연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뒤에 게 틀렸어요. 객관적인 공간의 형태. 이게 객관적인 공간의 형태라는 것이 아까 전에 나왔던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요, 기하학적 공간이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공간, 그러니까 틀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틀, 요거를 형태를 변화시킬 수는 없죠. 이건 객관적인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건 트랜스포머나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공간의 형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각적 체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빛의 움직임을 현상학적. 네, 그러니까 빛의 움직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빛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주자의 움직임에 따른 거주자의 동선에 따른 현상학적 공간을 체험하기 위해 자연 요소를 건축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거 인간의 동선,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거주자에 의해서 채워져가는 가능성. 네, 거주자의 자연 요소를 건축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네, 요 인간의 동선 같은 것을 통해서 자연 요소들을 건축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